사무관리론 보겠습니다.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얘는 뭐 이렇게 목차 보면서 그죠? 떠올리는 연상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손도 아프실 거고 그냥 만약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같이 떠올리는 그냥 그런 거 개념 그 다음에 키워드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일단 사무관리론에서 지금 행정협업 지원제도로서 협업 책임관, 협업 시스템 행정 협업 조직 개념 설명하고 각각 제도에 관련한 행정기관장 임무를 설명하시오. 문제거든요. 일단 행정협업이란 그죠? 개념 써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의 효율성, 그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행정협업이라고 하죠. 그때 행정협업 책임관이요.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 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협업 책임관 업무는요. 자, 일단 해당 행정기관의 그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수행을 총괄하고요. 그 다음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를 하죠. 그 다음이요.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 개선 등을 합니다. 그 다음이요.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하고요. 그 밖에 행정협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이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행정협업 시스템 등록해야죠.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 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요. 행정협업 시스템이요. 구축해야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과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 지원 시스템, 행정협업 시스템이죠.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음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죠.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요. 관련 문서 등을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죠.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 및 분석이요.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점검, 평가죠. 행안부 장관은 각 급의 그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 평가 및 필요한 지원 가능하고요. 행정협업 조직, 행정협업 조직이란 그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 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 관련 기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통합하거나 시설,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행정협업 조직이라고 하고요.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입니다. 행정협업 조직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요. 행정협업 조직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운영 규정, 즉 훈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여 민주행정에 있어서 민주행정은 중요한 사무죠. 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죠? 그러면 자, 민원 행정 개념이 있겠죠? 자, 민원 행정은요. 국민이 자, 행정 기관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활동. 이에 대해서 민원 신청이요. 민원 신청. 1번 신청 방법, 2번 구비 서류, 그 다음에 3번 민원의 접수, 그 다음에 됐죠? 민원의 접수. 됐죠? 그럼 민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이요. 민원 신청. 당연히 문서라 그죠? 전자문서 포함. 다만 자,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술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직접 출석하여 의사 표시할 필요 없는 경우 우편이나 전신,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비 서류는 자, 기재 사항 및 서식이요. 서식.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 신청서 기재 사항을 자,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 하고요. 자,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해야겠죠. 그 다음 신청서 구비 서류 및 구비 서류예요. 마찬가지로 자, 민원 신청과 관련된 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요.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네요. 자, 제출 부수도 최소한 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민원 접수요. 접수. 일단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자, 접수를 그냥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돼요.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접수 부서예요. 자, 민원사항 어디다 접수합니까? 자, 민원실에 접수하죠.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어디? 부서, 문서 담당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 뭐 처리 주무부서 부서에 접수하겠죠. 접수했으면 뭘 줘야 됩니까? 접수증 교부해야겠죠. 접수증 교부. 교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실 문서과 처리과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를 제출할 때가 있겠죠. 그럼 뭘 줍니까? 대표자에게 접수증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접수증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증 교부요.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합니다. 근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교부 대상이 아닌 경우죠. 자, 구술, 우편 또는 자, 정보 통신망에 의한 신청이죠. 신청이거나 자, 처리 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거나 그 다음에 자, 접수증에 가름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이때는 접수증 교부 안 해도 돼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한 경우 정하여 민원서를 제출한 경우죠.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 교부하고요. 그 다음 민원 처리 절차 안내하겠죠.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구비 서류 완비 여부와 그 다음에 심사, 처리의 기준, 절차, 예산 처리, 소요 기간과 자, 필요한 자, 현장 확인이나 자, 조사 예정 시기 등을 자,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돼요.
구비서류 완비 여부, 심사, 그 다음에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산 처리 소요 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 예정 시기 등은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그 부기 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4번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 서류 또는 구비 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본과 함께 4본 제출 허용하여야 하고요. 그다음 서류 추가 요구 금지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자, 민원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민원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 자,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때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제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죠? 굳이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확인이 다 되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굳이 추가 요구, 서류 추가 요구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해당 행정기관이 이번에 공부 또는 행정 정보를 그 민원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 정보를 그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네. 전자정보법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때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당초에 그 민원 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요, 당초의 민원 사항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그 관련 증명 서류 또는 구비 서류죠.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불필요한 요구 서류 금지까지 해서 민원 행정, 민원 신청 방법, 그 다음에 민원의 접수, 그 다음에 접수 부서, 접수증, 민원 처리 안내,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까지. 당연히 4번 허용하고요. 4번 허용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동일한 민원 서류 또는 구비 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과 함께 4번 원본의 4번이죠. 4번의 제출 허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서류 추가 요구 금지되죠. 이때는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 또는 구비 서류 제출 요구 못하여 언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정보를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다음 전자정보법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의 장은요 당초의 민원 사항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기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 서류, 구비 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죠. 네, 중요합니다. 다음 복합 민원이요. 복합 민원 나올 수 있죠. 그럼 또 나와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니까요. 복합 민원 개념이요. 복합 민원의 개념 써야 되고요. 네, 복합 민원의 처리. 여기서 세부 목차 중에 민원 문서의 일괄 제출. 그다음에 민원 편람 수록이죠. 복합 민원 종류 등 민원 편람 수록해야 되고요. 복합 민원 처리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일단 법의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의제 처리하는 방법, 창구 일원화, 그다음에 개별 처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 처리 방법, 처리 유형, 의제 처리, 창구 일원화, 개별 처리. 이 목차를 일단 잡고 살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이란 그죠?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해서 다수의 관계기관, 다수의 민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그다음에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하죠. 네, 이게 복합 민원이에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 복잡하죠? 복합 민원이에요. 그래서 복합 민원 처리를요, 행정기관의 장은 일단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요. 주무부서 지정하고요.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이나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민원 문서 일괄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요,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모든 민원은요,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민원 편람 수록이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서 복합 민원의 종류와 접수, 그 다음에 구비 서류, 처리 기간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해서요,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류가 핵심은 뭐예요? 복합 민원의 종류, 그 다음에 접수 방법, 구비 서류, 그 다음에 처리 기간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수록해야 돼요. 네,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유형. 통상적으로 분류하면 의제 처리와 창구 일원화, 그다음에 개별 처리. 의제 처리는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그때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거죠. 그게 의제 처리고요. 창구 일원화는요,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주된 인허가의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요, 그냥 주무부서에서 책임 가지고 부서와 협의 처리,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를 창구 일원화.
물론 개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주된 인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하는 거죠. 개별 처리. 그래서 복합 민원 처리 유형은 세 가지. 의제 처리, 창구 일원화, 개별 처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저장해 놓는 이유는 했다, 제가 한번 봤던 거구나 표시하기 위해서죠. 자, 관인의 등록과 재등록. 네. 관인은 이제 직인과 뭡니까? 청인. 그래서 관인의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정부 문서에서, 정부 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죠. 그래서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이 있고요. 그다음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즉 청인과 직인을 통틀어 관인이라고 합니다. 또 관인의 등록 사유요. 자, 관인의 등록이요. 일단 각급 행정기관은요, 관인의 인형 자체를 해당 행정기관 관인 대장에 등록을 하죠. 다만 부득이한, 물론 전자이미지 관인은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에 등록하면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국기관에 신청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언제 하죠? 부득이한 경우. 자, 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그때 등록해야겠죠. 행정기관 신설 분리된 경우 재등록해야겠죠. 그리고 기존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재등록해야 되고요.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죠. 재등록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재등록 사유 그 밖에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관인 등록, 재등록 사유입니다. 행정기관이 신설, 분리된 경우, 기존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밖에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 포괄연구개발비 추진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이 부분이요. 정책연구과제 선정이죠. 그러면 정책연구란 뭐냐? 그다음에 과제 공모, 중복성 검토하고 과제 신청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 담당관의 지정. 이때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 부서에 다시 심의 결과 통보해서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과제 소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과제 담당을 지정합니다. 책임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제 담당관의 역할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요. 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한다는 거죠. 과제 담당관 지정까지. 그러면 일단 정책연구란 정책연구의 의의죠. 정책연구란 일단 중앙 행정 기관이에요. 중앙 행정기관이죠. 정책의 뭐예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요. 그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사업.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요.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하고요. 다음에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를 정책 연구라고 하고요. 과제 공부해야죠. 그래서 정책 연구 과제는요, 정책 연구 과제는 예산, 편성 시 계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총괄 부서,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복성 검토예요. 중복 검토. 이게 뭐예요? 기존 연구 과제 외, 기존 연구 과제 외의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요, 연구 과제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죠. 중복성 검토 해봤는데 결과 그 기존 연구와 중복된다 판단되면 연구 과제 신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기존 연구 과제와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과제 신청이요. 신청. 정책 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요. 정책 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 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신청해달라. 다음, 정책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어디 제출해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 연구가 없다? 그러면 차별성 검토 보고서는 제출 아니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위원회의 심의요. 위원회의 부서의 장은, 그죠?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 연구과제 신청서에 대한 사항에서 정책 연구과제 신청서 어떻게 심의를 하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심의 사항이요. 그 다음에 중복성 검토. 그죠? 네, 이 두 가지. 일단 그 위원회 심의 사항이요. 연구과제의 적합성이죠. 연구과제의 적합성. 그 다음에 정책 연구의 방식. 셋째, 예산 규모 및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이에요. 넷째, 연구 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다섯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이요. 네, 심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복성 검토요.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에 신청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검토하죠. 검토한 후에 중복된다고 판단하면 정책 연구 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어떻게 해야겠죠? 제외시키죠? 제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제 담당관의 지정이요. 지정. 일단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요.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 부서에 심의 결과 통보하고요. 그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 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합니다. 과제 담당관은요, 뭐예요? 네,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해야겠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자죠. 활용하고, 그래서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정책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해서 약도를 하시오.
포괄 연구 개발 추진할 경우 정치 연구 과제 선정 중요하죠. 네. 저장해 놓고요. 다음 문제. 이런 거 행정기관 업무 개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 운영, 그 다음에 운영 요소. 자,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 조직 목표 설정, 성취, 대상 영역, 그 다음에 복합 과정, 자,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국민의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인 민원행정은 민주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무다. 네, 그렇죠. 일반 민원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각의 종류에 따른 처리기간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그 다음 민원에 관련해서 처리기간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가 연장하는 절차를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 처리기간 계산의 문제. 즉시 5일, 6일 이렇게 있네요. 목차대로 가죠. 뭐. 1번부터. 자, 민원의,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네. 거기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처리기간을 설명하고, 그죠? 자,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하는 절차를 기술하시오. 처리기간 연장, 그죠? 처리기간 연장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법정 민원 보죠. 일반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법정 민원이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민원. 그러니까 법령, 그죠?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자, 관계법령이라고 이하 관계법령으로 하고요. 이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인가나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장부, 대장 등에 등록해달라, 등재, 신청하는 거죠. 그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그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 민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관련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그렇죠?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죠. 자, 처리 기간이요.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설정 공표죠.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즉 행정기관의 장은 자,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게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정해서 공표합니다. 그래서 기관별 처리 기간. 그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정할 때 접수 기관, 그 다음에 경유 기간, 그 다음에 협의 기관 및 처분 기간 등 각 기관별 처리 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죠.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을 민원 편람에 수록합니다. 그리고 질의 민원이요. 법령, 개념이요. 법령, 제도, 절차 등 그 행정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죠. 자, 처리 기간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14일. 다시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의 경우 14일.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은 7일. 7일 이내입니다. 자, 건의 민원의 경우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처리 기간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변경 등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14일. 네, 14일이요. 그럼 기타 민원, 법정이나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처리기간은 자, 기타 민원 접수하였을 때부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즉시 처리가 원칙, 즉시 처리. 그래서 처리기간의 문제요. 계산 문제. 자, 즉시. 그리고 5일, 6일 이렇게 있으면 주월연. 처리기간 선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계산. 그러니까 즉시 처리는요. 민원 처리 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3근무 시간 이내 처리합니다. 3근무 시간 이내. 그 다음에 5일이야.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자,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요. 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일은 8시간 근무 시간이죠. 1일은 8근무 시간. 1일은 8시간 근무 시간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8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잖아요. 자, 6일 이상이요. 자, 민원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단위. 5일 이하는 시간 단위. 6일 이상부터는 1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첫날은 삽입합니다.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1단위. 계산하되 첫날은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규정을 적용하자. 159조부터 161조까지 주, 월, 연. 그 다음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계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행정절차법 시행령 규정 준용하면 되고요. 연장,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 자,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다시 연장 가능하고요. 당연히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이거. 네. 중요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일단 이의 신청 기간, 방법,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처리 절차요. 자,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하고 통지 내용. 그렇죠? 통지에는 결정 이유랑 그렇죠?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불복 절차.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장 통지. 마찬가지로 통지서 연장 사유 및 기간. 행정쟁송이야.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은 행정 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자, 이의 신청 기간이요. 기간. 자, 이거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이의 신청 기간부터요. 자, 법정 민원에 대해서 법정 민원에 대한 자, 행정 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요. 민원인은 그 거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문서로 거부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기관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 방법은요. 문서로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자, 신청인의 다음의 사항을 적혀야 돼요.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죠.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주소, 성명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요. 자,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그 내용을 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과 자,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요. 그 다음 거부 처분의
받은 날 및 거부 처분의 내용. 요게 이의신청서에, 그죠? 문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놔야 돼. 신청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 거부 처분을 받은 날, 거부 처분의 내용. 그 다음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요. 결정 통지. 행정기관장은, 자,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여부 결정이죠. 인용 여부 결정을 하고요.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민원인에게 통지. 그 다음에 근데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결정을 못 내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죠. 다시 10일. 가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연장 사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되고요. 통지 내용이요. 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요. 결정 이유, 그 다음에 원래의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절차,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요. 연장 통지. 자,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사 연장 사유 및 통지사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적어야겠죠? 행정쟁송이에요.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죠?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자, 이의신청 기간 방법 중요하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사무관리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 해놓고요. 민원 처리. 일단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및 중복 사유로 민원 종결을 하거나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이와 관련한 문제예요. 1번이요.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과 종결 처리 절차. 그 다음에 반복 중복 민원 시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 뭐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이런 거죠.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뭐죠? 그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 착수된 사항.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재소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죠? 법령에 따라 또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외는요. 그럼 일단 목차, 반복민원이란 뭡니까? 적혀 있네요. 반복민원이란 것은 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민원이고요. 중복민원이란 것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이송받지 않으면 중복민원이 아닙니다. 미송받으면 중복민원이 되는 거고. 종결처리 절차요. 자, 종결처리 절차는 자, 반복민원의 경우 자,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자,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고요. 중복민원의 경우에도 반복민원 처리 절차 준용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 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자,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따라 종결 처리하려는 경우 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필수적 전치주의죠. 그 다음에 4번 동일민원의 여부 결정은요. 자, 해당 민원의 성격,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이에 대해서 해당 민원의 성격이나 동일 민원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민원의 성격이나 종종 민원의 내용적 유사성, 그다음에 관련성, 종종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예외 5가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총 9가지가 있네요. 외우기 쉬운 거는 1번 고도 정치적 판단 요하나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외우기 쉽죠.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감사 착수된 사항, 외우기 쉽죠. 3번까지 괜찮아.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등 불법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른 법령의 불법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죠. 4번이 좀 어려워. 패스. 5번도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6번부터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다음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다음 사인간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이거 외우고 싶잖아요. 사인간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외우고 싶죠? 네. 그리고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업무를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살짝 집중도가 떨어진 거 보니까 시간이 한 50분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사무관리론도 자, 이번 세트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지금 문제를 이렇게 많이 푸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고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없죠? 반박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봐야 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핵심 이론들을 한번 쭉 책으로 정리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에듀윌 책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핵심 이론만 좀 거기서 발췌를 좀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하루에 한 2과목씩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민법 계약 영상 하나 더 촬영하고요. 행동 절차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핵심 이론 정도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하고 싶다. 그럼 제가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좀 워드나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나올 만한 것만 좀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